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글로벌 주요 경제지표와 각국의 정치,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죠. 그리고 경제 큰 흐름을 먼저 보는데, 혹시 기존의 예상을 변화시킬 만한 이런 세부적인 경제 지표나 정책, 정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맞게 투자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두는데, 이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경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고요. 그렇지 않으면 급작스러운 경제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본다거나 그대로 수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해 나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할게요.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형은행이 파산을 했다든가, 9.11 테러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던가, 경제가 심각하게 둔화되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임박했다는 경제지표들이 만약에 속출하는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위기를 피하실 수 있게 정말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가끔 들어와서 시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의 전망과 또는 기존에 자기가 봤을 때 당시 전망과 달라졌다, 이렇게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일 주구장창 매수하고 존버만 외치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매일 경제 모니터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똑같은 소리만 무한 반복하면 되겠죠. 열심히 시청하시고 들으시는 구독자님들께는 혹시 모를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빨리 대피하실 수 있게 제가 바로바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채널의 소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주구장창 오른다, 존버해라 이런 주장만 계속 반복하길 바라시는 분, 또는 지금 내가 어떤 주식에 물려 있는데 이 종목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전까지 너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폭락이 온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저에게 이런 걸 강요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시청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경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계속 흐름을 잡아나갈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2007년 9월 12일의 뉴스 기사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07년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까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한 미국 사람들이 속출했던 사태가 바로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자, 뉴스 기사를 보면 로스앤젤레스의 주택에 차 앞 딱지들이 막 줄줄이 붙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이 원인이 돼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2007년이었는데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 약 한 8개월 정도 더 느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폭락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미국 주식시장의 2008년도 차트를 보시면 2008년 초부터 한 6월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폭락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6월 이후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중순까지 대부분의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고 곧 주식시장에 폭락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죠. 저도 당시에 증권방송이건 신문이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나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 그림은 대표적인 경기 지표인 미국의 산업생산지표입니다. 이미 2007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8년 요 초중순 되면 벌써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산업생산지표는 제조업, 광업, 유틸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실질적인 생산량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즉 전년 대비해서 더 감소하는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 말은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호황이 이미 끝났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2007년에 엄청난 경기 호황을 지났고요. 그 당시까지 주식,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게 미국의 상황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높게 올려놨던 게 2007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이렇게 대형은행 파산과 같은 이런 위기가 커지면은 실물 경제는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폭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생산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제로를 향해 간다,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터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확실히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주식을 매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겠죠. 자, 이거 하나뿐만 아닙니다. 2008년의 고용지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은 매주 신규로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죠. 이렇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게 바로 2008년의 지표입니다. 2007년에 호황인 구간에서는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7년 말부터 갑자기 박스권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2008년 초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실무에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 판단하기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또는 경기가 뭔가 좀 어려워진다, 둔화된다는 것을 체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게 바로 지표에 나타나는 건데요. 고용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매출이 당연히 감소하죠.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은 설비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고 또다시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즉 불황의 연쇄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나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처럼 고용에서 뭔가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뉴스가 터지게 되면, 특히나 호황의 마지막 국면에서 터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면 주식을 2008년 초라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최소한 늦어도 2008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호황이 끝나고 둔화나 침체만 남았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다수 전문가분들은 그 당시에 경제 지표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2007년이나 2008년 이렇게 증시의 최고점에 투자를 시작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본 분들이 꽤 많겠죠. 그게 아니라 최소한 2006년에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라도 앞서 보여드린 다수 경제 지표들이 침체된다, 폭락이 온다, 이런 경고를 날리는 2008년 6월 전에만 매도를 했어도 원금 이상은 챙길 수 있었죠. 이렇게 현금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폭락 이후의 사이클에서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당시에는 이렇게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 불구하고 왜 당시 그토록 많은 전문가분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분들은 이런 경제 지표를 전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지표를 보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도 자기 혼자 내렸고요. 일반 개인들에게는 자신이 내린 결론만을 위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또한 두 번째, 당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전문가가 나와서 경제지표와 뉴스 등을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어떻죠?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어떤 종목, 그리고 주식을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그것만 알려주지 진짜 더럽게 말이 많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다수 구독자님들은 공부도 하고요, 영상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스스로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시죠. 지금은 다를 겁니다. 그럼 지난 2008년도에 경기 침체를 알렸던 이런 경제 지표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 2007년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박스권을 깨고 급등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후에 폭락이 나타났는데, 2022년 5월 현재는 아직도 최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업률을 낮추기 어려운 이것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22년 초부터 자연 실업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최소한 이거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고용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아직 경기 둔화나 침체를 우려하긴 너무나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 지표가 우상향을 해서 박스권이라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라도 나타나야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만약 이 지표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이 수요 이상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위기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고용지표에서 아무런 문제도 관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론 주식시장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럼 5월에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도 하나 보겠습니다. 고용지표 중에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JOLT,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채용 및 이직률 조사 자료입니다. 뭐 어려운 소리는 빼고 이 지표를 실전에 적용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 2007년 호황의 국면에서 점점 주춤하기 시작하는 JOLT 지표가 2008년 시작하면서 점점 떨어지죠. 자, 그리고 또 폭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 지표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때 사실 코로나가 터지건 안 터지건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다. 이건 뭐 다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 5월 현재 수치는 어떻죠? 11.55인데 흐름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뭔가 횡보를 하든 뭐 떨어지든 이런 게 나타나야 지금 경기 둔화나 침체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 JOLT는 미국의 약 16,000개 이상의 사업체를 표본조사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를 보면 조금 더 시그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그림이 뭐냐? 미국의 구인 광고당 실업자 수 지표입니다. 지금 몇이나 하면은 0.5예요. 오히려 구인 광고를 하는 건수가 구직을 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다.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고요. 이게 최저 수준에서 지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치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뭐 상승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그래야지 제가 뭔가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온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또 다른 세부 지표인 이 농업 부분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전 산업 부분에서 구인 건수 대비 고용 건수 지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점선이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이게 줄어들면은 경제 위기가 생기던 문제가 생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점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뭐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온다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실선에 구인 공고예요. 이 지표가 사실상 고용지표를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수요 감소나 경기 둔화가 온다 이렇게 실무에서 딱 느끼게 되면 사람을 자르기 전에 하는 게 뭐죠? 더 이상 사람을 안 뽑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먼저 줄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2007년에도 그렇고 2008년 폭락할 때도 보면은 먼저 채용 공고 먼저 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보시면은 채용 공고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채용 공고가 늘어난다. 이 말은 뭐죠? 아직 기업들이 느끼기에 실무 경제도 좋고 수요도 충분하다. 그래서 채용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 보시면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채용 공고가 계속 늘어나요.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22년 5월 역시나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지표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한 2번 정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고용지표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죠. 자, 이렇게 산업생산과 고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경기 침체나 둔화가 임박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대세 하락의 초입으로 가는 지금부터 폭락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만한 지표들은 최근까지 계속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 기업들이든 실적 전망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의 가격을 올려주니까 매출을 증가하고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따라서 주식시장은 아직 폭락이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지는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죠. 근데 그럴 때 버텨낼 만한 경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혹시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마다 역시나 단계적으로 천천히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 전략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 확실히 아셨죠? 저 혼자만 경제지표를 보고 결론까지 내서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난 2008년과 다르게 언제나 오른다고만 주장하던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주식 비중을 또 줄여서 위기를 피할 수도 있고, 또는 그와 달리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스스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신대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주고 사라 팔아라 말해주고 숟가락을 입에다 떠 넣어주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꽤 오래 있었는데 한때 신기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추천하고 찍어주는 종목마다 오르던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죠. 증권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보시면은 아마 그런 전문가들이 숱하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몇 년을 못 넘기고 그렇게 유명하시던 분들이 공공의 적이 돼서 욕만 먹고 사라지는 경우가 흔해요. 왜 그러냐면 떠먹여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입에 똥을 떠먹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더니 이걸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입에 떠먹여줄 사람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조금 귀찮더라도 공부를 해봐야, 그래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수익도 낼 수 있고 그게 점점 실력으로 쌓아간다 이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로 때우지는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